구포시장 한복판, 새벽 4시에 불이 켜지는 작은 꽃집이 있습니다. 별꽃방이라는 간판 아래 제 손은 섬세하게 꽃을 다듬고 있죠. 하지만 이 손이 한때는 다른 것을 다루었다는 사실, 누가 알까요?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온 그날부터 제 과거의 그림자가 되살아났습니다. 꽃은 약해 보이지만 가장 험한 환경에서도 피어납니다. 때로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법입니다. 구포시장의 작은 꽃집 주인이 펼치는 예상치 못한 반격,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꽃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실래요? 새벽 4시, 구포시장은 아직 잠에 취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벌써 일어나 꽃집 셔터를 올리고 있죠. 별꽃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납니다. 저는 정미화, 이곳 구포시장의 꽃집 주인입니다. 물을 든 분무기로 장미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속삭입니다. 오늘도 예쁘게 피어 있어야 해. 꽃들을 다듬는 제 손길은 누가 봐도 섬세하고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한때는 총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20년 전, 저는 707 특임대 최초의 여성 요원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과 교전도 했고, 인질 구출 작전도 수행했죠. 꽃을 다듬는 가위를 들고 있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가끔은 그 시절이 꿈만 같기도 합니다. 미화 씨, 벌써 일하고 있네요? 새벽 배달을 나온 우유 아저씨의 인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꽃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항상 부지런하시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저씨가 떠나고 나면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장, 오직 꽃과 나만 있는 시간. 과거의 총성과 긴장감에서 벗어나 꽃잎의 속삭임만 들리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백합 줄기를 다듬다 문득 손등에 남은 흉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특수 훈련 중 생긴 상처죠. 지금은 희미해졌지만 과거의 흔적은 여전히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마음 한편에도 그때의 기억들이 선명히 새겨져 있고요. 오늘은 구포중학교 화단용 꽃과 온기요양원 로비에 놓을 꽃바구니를 준비해야 합니다. 박윤희 교장 선생님은 항상 아이들에게 생기를 주는 꽃을 원하시죠. 요양원의 정세호 관리자는 어르신들이 보면 웃음 지을 만한 밝은 색상을 좋아합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떠올리며 꽃을 고르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꽃을 만지는 제 손길은 부드럽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시 그 힘을 꺼내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평화로운 이곳에서 꽃과 함께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꽃이 시들듯 평화도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과거의 자신을 불러내야 할 순간이 곧 찾아올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시장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는 꽃을 팔며 이웃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합니다. 누군가에겐 전설처럼 들릴 제 과거는 가슴 깊숙이 묻어둔 채로 말이죠. 평화로운 오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죠. 제일 앞에 선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해운개발이사 이도현. 그의 얼굴엔 긴 칼자국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이곳 건물주와 얘기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 자리세를 저희에게 내시면 됩니다. 저는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건물주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이도현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이미 다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때 뒤에 있던 남자 중 하나가 다가와 손으로 제 화분을 쓸어버렸습니다. 빨간 장미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흙과 깨진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도현이 다가와 제 뺨을 손가락으로 스쳤습니다. 정미화 씨, 특별히 예쁜 꽃집이라 배려하는 겁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화분 조각을 주웠습니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위협감이었죠. 과거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이상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구포중학교에 꽃을 배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반갑게 맞아주던 박윤희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화 씨, 미안해요. 당분간 꽃 주문을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왔었나요? 박윤희 교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온기요양원에도 들렀지만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세호 관리자는 더 말하기 어려워했죠. 죄송합니다, 정 사장님. 요양원 증축 허가가 갑자기 문제가 됐다고. 잠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구포시장 전체가 침묵 속에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굳게 닫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영도, 나 정미화야. 도움이 필요해. 메시지를 보내고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던 작은 열쇠를 꺼냈죠.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군용 트렁크가 오랜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열쇠를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정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꽃집 주인이 아닌 707 특임대 요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의 눈빛이 불안했고 대화는 속삭임으로 바뀌었죠. 제 꽃집 앞을 지나가며 고개를 돌리는 이웃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 무렵 옆 가게 할머니가 조심스레 들어오셨습니다. 미화야, 어제 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래. 금오파라고 서울에서 내려왔다던데.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릿의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죠.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해운 개발을 검색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동산 개발 회사였지만 몇몇 기사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보였습니다. 소규모 상가들이 갑자기 재개발된 사례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해운 개발이 있었죠. 재개발 사기.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간단한 협박으로 시작해 상인들을 몰아내고 헐값에 땅을 사들인 후 큰 이익을 취하는 수법. 너무나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구포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오래된 시장은 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 중학교 아이들, 가족처럼 지내온 상인들. 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다락방에서 가져온 군용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오래된 지도, 암호표, 통신 장비.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707 특임대 배지. 한쪽에 놓인 낡은 전화번호부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제 손은 자연스럽게 최영도의 번호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 후배였고 지금은 국정원 외곽 조직에서 활동한다는 소문이 있었죠.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메시지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영도는 여전히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전달했죠. 그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내일 밤 8시 선배님 가게에서 뵙겠습니다. 몇 명 더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구포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불빛이 아닌 불꽃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트렁크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특임대 시절 사용하던 작전 계획표가 있었습니다. 빈 종이에 펜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위치, 우리의 자원, 가능한 전략들.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이제 저는 꽃집 주인이 아닌 작전 지휘자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감각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금오파가 뭔지 보여주마. 이 말을 중얼거리며 밤새도록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8시 정각 꽃집 문이 열렸습니다. 최영도가 먼저 들어왔고 뒤이어 두 남자가 더 들어왔죠. 서기훈과 박재민. 2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기훈이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만둬. 난 이제 그냥 꽃집 아줌마야. 웃으며 말했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선배님은 절대 그냥 꽃집 아줌마가 아닙니다. 저희에겐 항상 707의 전설이십니다. 박재민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테이블에 지도를 펼쳤습니다. 구포시장과 주변 지역, 온기요양원, 구포중학교까지 빨간 펜으로 위험 지역을 표시했죠. 금오파의 실체를 찾아냈습니까? 제 질문에 최영도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해운 개발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실제 배후는 청운그룹과 KS 캐피탈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대규모 재개발 예정지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서기훈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했습니다. 청운그룹 회장과 부산시 고위 공무원들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공공시설까지 노리는 걸 보면 대형 프로젝트임이 분명합니다. 요양원과 학교를 압박하는 이유도 그거죠. 박재민이 덧붙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시장 건너편에서 검은 차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금오파의 눈이었죠. 이미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저희가 할 일을 지시해 주십시오. 오래된 습관처럼 작전 계획이 머릿속에서 그려졌습니다. 서기훈은 금오파 본부 위치와 인원 파악, 박재민은 요양원과 학교 보안 체계 점검, 최영도는 나와 함께 정보 수집. 48시간 내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707 특임대의 작전 회의처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영도가 말했습니다. KS 캐피탈이 내일 투자자 미팅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도현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우리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낼 때가 왔네요. 회의를 마치고 그들이 떠난 후 꽃집 뒤편 작업실로 갔습니다. 특별한 꽃다발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빨간 장미, 검은 칼라, 그리고 하얀 백합. 과거 707 특임대에서 전쟁 선포를 의미하던 조합이었죠. 꽃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도현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기업과 정치의 검은 유착 관계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좋았습니다. 크게 올라간 만큼 더 크게 무너질 테니까요. 작업실 벽에 걸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꽃집 주인 정미화가 아닌 707 특임대 요원 정미화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내일은 모두가 그 차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특별한 꽃다발을 완성했습니다. 붉은 장미는 결의를, 검은 칼라는 경고를, 흰 백합은 정의를 상징했죠. 707 특임대 시절, 우리만의 암호였습니다. 꽃다발 중앙에는 작은 카드를 꽂았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틴어 격언이었지만 이도현에게는 충분한 메시지가 될 거였습니다. 검은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오늘의 정미화는 꽃집 주인이 아닌 작전 수행자였으니까요. 선배님, 준비됐습니다. 최영도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는 KS 캐피탈 투자자 미팅 건물 근처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움직인다. 짧게 답장을 보내고 꽃다발을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해운 플라자로 가주세요. 건물 로비에서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손님,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KS 캐피탈 이도현 이사님께 꽃 배달 왔습니다. 아, 12층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최영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입 중. 위치 확인. 12층 회의실 3번. 이도현 포함 8명. 우리 팀 3명 대기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심호흡을 했습니다. 20년 만의 작전 투입이었지만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이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포시장 부지는 이미 90%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노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이도현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꽃집. 아줌마.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꽃다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도현 씨, 특별히 준비한 꽃입니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도현이 일어서려는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서기훈, 박재민, 그리고 3명의 남자들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슨 짓이야? 이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 꽃을 들고 온 건 전쟁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리세요? 재개발이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의 불법과 비리를 끝내러 왔습니다. 이도현의 부하 중 한 명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박재민이 먼저 움직였죠. 순식간에 그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국정원입니다. 서기훈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통제됐습니다. 최영도는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복사하기 시작했죠. 다른 요원들은 참석자들의 휴대폰을 수거했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꽃집 아줌마예요. 다만 특별한 꽃을 피우는 사람이죠. 최영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 확보 완료했습니다.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구포시장, 요양원, 중학교.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이 꽃이 시들기 전에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갈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죠. 꽃집으로 돌아온 저녁, 우리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최영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노트북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배님, 이건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청운그룹과 KS 캐피탈의 비자금 흐름,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뿌려진 돈, 허위 감정평가 보고서까지. 서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포시장만이 아닙니다. 부산 전역에 걸친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학교와 요양원 부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박재민이 묻자 최영도가 웃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내부 서버에 모든 계획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암호화도 허술했고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검찰에 넘깁시다. 제 동기가 특수부에 있습니다.
서기훈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찰만으로는 부족해요. 청운그룹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언론도 필요합니다. 최영도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부산일보 특종기자가 제 훈련 동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증거는 세 갈래로 나눠서 보내죠. 검찰, 언론, 그리고 국정원 감찰실까지. 밤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전우들이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집 문을 열자마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구포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죠. 정 사장님, 요즘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학교에 압력 넣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미소로 답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봐요. 꽃이 필 시간이 된 거죠. 오후가 되자 뉴스가 터졌습니다. 부산 재개발 비리 의혹. 청운그룹 회장 소환 조사하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KS 캐피탈 압수수색, 부산시 공무원 5명 구속 등의 뉴스가 연이어 보도됐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영도였습니다. 선배님, 성공했습니다. 검찰이 전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재개발 계획도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이도현은요? 체포됐습니다. 금호파 조직원 대부분도 검거됐고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구포시장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죠. 저녁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청운그룹의 비리, 공무원들의 뇌물, 폭력 조직 동원까지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언론에서 정보 제공자가 누군지 궁금해합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절해. 난 그냥 꽃집 아줌마로 돌아갈 거야. 다음 날 꽃집을 평소처럼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평소보다 많이 왔지만 누구도 제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꽃을 다듬고 꽃말을 속삭이고 이웃들에게 미소 짓는 정미화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삶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포시장은 평화를 되찾았고 저는 다시 꽃을 가꾸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운그룹 회장의 구속, KS 캐피탈 비리 수사는 여전히 뉴스의 헤드라인이었지만 그건 제 세계와는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구포중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 꽃다발 주문이 들어왔죠. 오랜만에 받는 대형 주문이었습니다. 미화 씨, 정말 고마워요. 박윤희 교장이 꽃다발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평화롭게 졸업식을 맞이할 수 있게 됐어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저 꽃을 피웠을 뿐이니까요. 교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오늘 좀 남아보면 어떨까요? 졸업식에 특별한 순서가 있거든요. 의아했지만 졸업식장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졸업장 수여가 끝나고 박윤희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소개해드릴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가 위기에 처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교장이 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구포시장 별꽃방 정미화 사장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감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졸업식 후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기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죠. 정세호 관리자가 요양원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박수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정세호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정미화님,
어르신들이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꽃아가씨, 고마워. 우리 집 지켜줘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다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싸워줬다는 걸. 요양원을 나오는 길, 고아원 아이들이 제 꽃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던 아이들이었죠. 꽃 이모.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모가 우리 학교 지켜줬다고 했어요. 꽃집으로 돌아오니 상인회 회장님과 여러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 사장, 고마워요. 우리 시장 지켜줘서. 상인회 회장님이 작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구포시장의 수호천사, 별꽃방.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의도는 조용히 지내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밤이 되어 최영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다들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선배님,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그들을 지켜주는지를. 이야기는 스스로 퍼지는 법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포시장의 밤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꽃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저는 꽃이모, 꽃엄마, 그리고 수호천사였습니다. 특임대원 시절보다 더 값진 이름을 얻은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완전히 찾아온 구포시장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 꽃집 별꽃방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온기요양원과 구포중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주문이 들어왔고 시장 상인들도 자주 들렀습니다. 정 사장님, 이번 주 꽃은 더 예쁜 것 같아요. 떡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봄 기운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영도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선배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운그룹 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도현은 12년형을 선고받았고 금호파는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시 재개발 계획은 어떻게 됐어?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대체되었고요. 구포시장은 문화유산형 시장으로 지정되어 보존됩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고아원과 요양원, 학교는 모두 안전합니다. 오히려 시에서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선배님, 저희 팀에 복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도 선배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여기가 좋아. 이곳이 내 자리야. 최영도가 떠난 후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 고아원, 중학교에 모두 꽃을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온기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꽃다리라고 부르며 반겨주셨습니다. 로비에 놓인 꽃바구니가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음은 고아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꽃 이모 왔다 라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함께 꽃꽂이 수업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포중학교에 들렀습니다. 박윤희 교장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화 씨, 학생들이 꽃꽂이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 해요.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꽃집 뒤 작은 정원에 앉았습니다. 꽃밭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모든 작전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칠흑의 밤, 침묵의 출발,
붉은 여명. 항상 비장함이 담긴 이름들이었죠. 이번 작전의 이름은 희망이었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전의 어떤 작전보다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정원 한쪽에 새로 심은 장미가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화분이 깨지던 날 그 장미를 다시 심은 것이었습니다. 위기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처럼 그 장미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꽃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피워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포시장의 작은 꽃집 별꽃방에서 오늘도 저는 꽃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벽 4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이 평화로운 일상이 제 가장 소중한 작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항상 건강하세요.